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각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 복습 문제를 뽑아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만한 난이도긴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걸 지금 이제 하고 온 사람도 있지만 안 하고 온 사람도 있고 저번 주에 빠졌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금요일 날 좀 할 예정이고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 결석생들은 이 영상을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파트에 대한 영상을 좀 다 보고 오셔야 되는데 다 보고 왔어요? 영상 저렇게 다 보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정규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수 안에 무조건 다 끝내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석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개별 보강해주기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영상을 그래서 뒤에 다 남겨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반드시 좀 더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진도를 좀 먼저 나갈 예정이에요. 75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재 75쪽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이 사실은 좀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점수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학년 2학기의 여러분들의 점수는 지금 여기 파트,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여기 원주각이라는 파트를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넘어가냐 아니면 이해를 못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점수가 100점이 될 수도 있고 60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얘네들은 비중이 좀 세고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서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파트들은 오늘 나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오늘은 다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좀 얘랑 좀 친해져 보고 여기 파트가 좀 어려워요. 다른 파트들보다 유난히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하는 파트가. 근데 오늘 하는 파트를 좀 잘해두면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그 남은 두 단원 있죠. 걔네들은 쉬워져요. 이것만 잘 해두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사실상 원주각의 거의 모든 것들을 오늘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2시간 내내 수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2시간 내내 내가 강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어봤는데 PPT 슬라이드가 20개인가 그래요. 역대급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다 설명을 해주고 일일이 다 꼼꼼하게 바라보고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달할 게 많다.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될 것도 많다. 대신 한 번으로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파트라서 금요일날 앞에 원과 직선과 더불어서 한 번 더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얘네랑 완벽하게 좀 친해진 후에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원을 마무리 짓고 통계는 이제 머리 식히는 단원이니까 그래서 통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학이 언제죠? 학교 개학. 본인의 학교 개학일을? 개학이 언제예요? 8월 11일. 청라중? 경연중 8월 11일? 금요일까지 알아오시고. 그 대부분 8월 10일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8월 10일까지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되는데 그럼 2번 남아요, 2번. 정확하게 2번 남거든? 그래서 그 2번을 요때 하는 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는 거고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에요. 시간 당장 바꿔주세요 하면은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바꾸는 선택지가 막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아할 만한 선택지는 아닐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마음에 드는 선택지는 아닐 건데 일단은 너네가 8월 15일 날 쉬잖아요. 학원이 쉬니까. 그래서 8월 15일 날 수업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8월 12일과 우리가 총 2번 비어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2번 비던데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8월 10일까지는 그대로 가고 8월 10일까지 그대로 가고 그러면은 총 8번 수업을 하게 되니까 총 8번 수업이라서 2번이 딱 비어서 원래 8월 12일이랑 8월 14일인데 이때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개학하니까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개학을 하니까 학교가 그죠? 그렇게 해야 10번이거든. 그래서 이 8월 12일 거를 8월 15일로 8월 14일 거를 8월 17일로 하려고 해요. 이날은 월요일인데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이날은 대체 공휴일이니까 괜찮고. 왜? 그래서 8월 17일에 롯데월드 가요. 또? 그럼 요 날은 옮겨야 된다는 거네?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결정해 줄 겁니다.
같이 옮겨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영상으로 혼자 보라고 할 것인지. 15일 몇 시요? 15일? 아침은 열받잖아요. 아침에 하면은 열받잖아요. 정규가 토요일에 있죠. 이날 어차피 그건데? 광복절이라서 빠질 텐데? 여기도요? 8월 15일로 우리 휴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잡은 건데? 아 근데 그 저희 7월 30일 내일 어, 아 원래 오는 날인데 어, 고등은 빠진다고 어. 지금 토요일 8월 달에 한 번 여기 안 하는 날입니다. 그럼 요 날이겠네? 8월 15일? 8월 15, 16, 17 이때 쉬니까 하거니. 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는. 내가 내일 출근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안 오시는구나? 개인 연락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 날 수업을 다른 날로 옮겨서 하긴 할 건데, 강공쌤이랑 그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기찬 쌤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언제 수업하실지를 알아야, 그 수업 이후로 붙여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전으로 붙여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른 날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 수업 이전? 그 수업 이전? 그러면은 8월 15일에 수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앞뒤로 붙일게요. 과학은 안 빠질걸? 과학은 안 빠지는 걸로 아는데? 과학은 안 빠지죠? 시간표 하나 잡기 되게 힘드네. 한번 다 물어보고 일단은 그러면은 좀 다음 주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답을 들고 와서 일단은 1차 제안을 해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내가 확실하게. 알겠죠? 나도 좀 한번 시간표를 내 것도 좀 짜봐야 되니까, 내 것도 좀 바꿔놔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확정된 답안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먼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일단 내가 생각한 건 저 두 날이었는데 저 두 날이 뭐 당국쌤이 수업을 하신다고 하면 삐껴드려야 되잖아. 정규 수업이고 난 특강인데. 그래서 정규 수업을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3학년 2학기가 이제 슬슬 학교는 시작을 할 거고 우리는 끝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나면 3학년 2학기는 이제 여러분들 언제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아니 뭐 공수는 고1 거니까 공수 말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10월 달에 시험 대비할 때 다시 만나겠지 이 친구를 그쵸? 왜냐면 시험은 당장 잘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학교들 중에서 2학기 기말고사를 안 보는 학교가 난 있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줄게. 나는 너네가 3학년 2학기 때 시험을 안 볼 줄 알았어. 그러면서 1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부활한 걸로 내가는 처음에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다른 학원에서 니네 학년을 하니까 내가 실제로 걔네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그 학년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2학기 때 시험을 본대. 그때 내가 진짜 니네 2년 전인데 그때 내가 진짜 욕이란 욕은 다 했거든요.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그럼 3학년 2학기 때 시험 안 보겠네. 그럼 3학년 2학기 때 안 보고 4번으로 끝내겠네. 이랬거든요. 원래 그렇게 한다고 했었고 정부 팀이 원래 그렇게 한다 그랬었고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면서 너네도 시험을 보죠. 대통령이 바뀌면서 너네도 시험을 본다고 확정이 났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3학년은 예측은 되니까 3학년 예측은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면 보통 10월 달쯤에 학원들이 이제 시험 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추석 전후로 시작하니까 이번엔 추석이 9월 말이니까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시험 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그때 다시 만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만날 일이 없는 거고 학교에서 하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진도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죠? 아닌가 본데 나는 학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잡니다. 아니면 열심히 딴짓을 합니다. 아니면 교과서를 열심히 그림이 이쁘니까 그 그림을 꾸밉니다. 셋 중에 하나에 걸려있죠? 대부분 3학년 2학기는 특히 학교 선생님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대놓고 그냥 문제 찝어주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나 여기서 낼 거야, 나 여기서 낼 거야, 이거 나와, 이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가 강조하지? 이런 것들 의외로 많이 얘기하세요 3학년 2학기는.
왜냐면은 마지막 학기잖아. 선생님들도 잃을 게 없거든. 선생님들도 잃을 게 없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나 중학교 3학년 때 그 내가 중학교 3학년 애들 좀 많이 가르치다 보면은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뭔가 종이 같은 거 하나 쫄래쫄래 들고 와서 나한테 줘. 뭔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여기서 나온대 하면서 1번에 주제 뭐, 2번에 뭐, 3번에 뭐, 4번에 뭐, 5번에 뭐 이렇게 해서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들을.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 많아요. 3학년 2학기는. 진짜로. 물론 우리 선생님은 안 그러던데요. 그럼 너네 선생님이 굉장히 정직하신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정직하신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글쎄다. 그렇게 많이 안 많을 거예요. 그렇게 정직한 선생님들이. 알겠죠? 3학년 2학기 때는 특히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시면서 마지막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이제 본진도 75쪽에서부터 출발하고 개념 노트부터 잠깐 꺼내시면 오늘은 좀 개념이 많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개념 노트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적으시면 되냐면 77쪽. 77쪽에 그거 노트하는 파트 있으니까 거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좀 많아요. 많고 그냥 여기 있는 거 전반적으로 싹 다 중요하고요. 싹 다 중요하고 오늘 거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설명해 주는 것에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못 개념이 쌓이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라도 까먹거나 그러면 다음 거 다다음 거 설명이 아예 안 돼요. 여기는. 됐죠? 다음 거 다다음 거 아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거는 집에 가셔서 내가 진짜 부탁 하나만 하자면 진짜 집에 가셔서 문제는 안 풀어봐도 되니까 개념은 좀 다시 꼼꼼하게 읽고 금요일날 수업에 오세요. 됐죠? 그래서 개념은 좀 꼼꼼하게 읽고 오셔서 아 우리 이런 거 배웠고 나 이런 거 알아 정도는 좀 알고 와야 돼. 특히 원주각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증명할 것도 많고 보여드릴 것도 많고 설명해드릴 것도 많으니까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중요도는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정의,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원에서 여러분들이 부채꼴을 그리다 보면은 부채꼴은 반드시 각을 가져야 아니면 안 가져요? 각을 갖죠. 부채꼴은 각을 갖는 도형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일부러 잘라요. 그럼 이렇게 원을 잡아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잘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여기 있는 요 각이 있었단 말이지. 그때 여기 있는 요 각을 우리가 세 글자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각을 혹시 우리가 무슨 각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아니죠. 여기 있는 요 각, 부채꼴에서 요 각을 우리가 무슨 각이라고 했게? 앞에 없을걸? 앞에 없을걸? 맞아요. 이걸 중심각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원의 중심에 의해서 반지름 두 개로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의 각이잖아. 그럼 얘가 중심에서 파생된 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심에서 나온 각 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해서 중심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장난을 좀 치고 싶냐면 그러면 여기 있는 원위에 두 점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요 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현과 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중심으로 찍어서 만들어냈던 각을 내가 조금 요 점의 위치를 좀 바꾸어서 어디로 바꿀 거냐면 여기. 즉 원위에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요 각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각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각을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무슨 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이 각을 우리가 지금부터 원주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주각이라는 거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각을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원위에 있는 세 개의 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원위에 있는 세 개의 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의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의 제목은 중심각과 원주각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고요. 됐습니까? 그때 여기 있는 중심각과 원주각을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각이 원의 중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각 그리고 원주각은 원이 있는 또 다른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각 이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1번 첫 번째 정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원주각을 잡을 때는 그럼 누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기준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원주각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때 여기 있는 요 인위의 두 개의 점을 잡아. 됐죠? 그럼 얘네들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하나의 고정을 시켜놓고 가는 거냐면 여기는 요 하나의 홀을 고정 잡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하나의 홀을 고정 잡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또 다른 점에서의 연결되어 있는 각.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각은 부채꼴에서 나와요? 아니면 안 나와요? 부채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부채꼴이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여기는 중심을 지나야 되는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 중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 중심각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원주각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원주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도형도 부채꼴 같기는 한데요. 뭐 맞기는 한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부채꼴이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럼 얘네가 진짜 부채꼴이니?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었던 거야. 왜? 부채꼴의 뜻이 양 옆에 있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의 변의 길이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부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둘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기 편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원주각은 그냥 하나의 호를 잡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하나의 호와 누구한테 기준을 잡는 거냐면 여기 원이 있는 또 다른 점의 기준을 잡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는 하나의 호와 여기는 원 위에 또 다른 점이 있을 건데 얘네들로 인해서 연결되는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한다. 이게 정확한 정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한 호와 원이 있는 또 다른 점으로 연결된 각.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달라진 거니까 그거 먼저 우리가 좀 잘 신경 써주고 넘어가 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면은 그 다음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를 해볼 거고 얘네들의 각의 크기도 본격적으로 재볼라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각의 크기를 본격적으로 재보려고 하니까 그거부터 좀 우리가 좀 가볍게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두 번째 제목 바로 원주각의 성질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럼 원주각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질은 바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다 파생되는 거니까 이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한 성질을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게 된다면 이런 성질이죠. 그래서 우리 원주각의 성질은 여기 이렇게 잡아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이 있고요. 여기에 같은 두 점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홀을 하나 만들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 점을 A라고 여기 점을 B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중심을 O라고 이렇게 잡아볼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이 호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나는 여기 위에다가 하나를 잡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원이 있는 점 하나를 잡아서 여기를 C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린 여기 있는 얘가 원주각이고 여기가 중심각이고 여기가 원주각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성질은 바로 하나.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요 원주각의 크기예요. 그때 여기는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있을 건데 그 중심각의 크기에 정확하게 몇 분의 몇 배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절반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의 원주각의 크기는 하나의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인데 그럼 얘가 왜 이 성질이 성립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왜 얘네가 성립하는가 라고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생각해 볼 거냐면 여기 있는 얘. 사실 원에서는 이 점이 되게 치트키예요. 이 점이 되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아주 치트키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왜? 이게 바로 원의 중심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원 위에 있는 점 3개를 나란히 이렇게 찍어서 선 3개를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선 세 개는 다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왜? 얘네가 다 뭐니까요? 반지름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다 반지름으로 같아진대. 이걸 보는 순간 너네들은 왠지 모르게 좀 설레져야 돼. 왜? 여기에서 얘네 둘이 삼각형이 드러나거든. 이게 바로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럼 얘랑 같은 각은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딱 하고 드러나죠. 그럼 얘랑 똑같은 각 하나는 무조건 찾아봐. 누가 똑같이 동그라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여기. OAC.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가 똑같이 동그라미가 됐고, 그럼 여기가 X가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될 거니까? X가 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 보조선 같은 거 하나만 딱 연결을 해서 여기 있는 요 선분 OC의 연장선을 그려보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가 얘네들을 더한 거랑 같아 달라?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잡아주게 되는 여기 있는 요 친구가 있을 건데 이 친구는 얘네들을 더한 거랑 같아 아니면 달라?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외곽의 합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이 동그라미고 여기 있는 얘가 이 x가 돼버리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버린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주각은요 그냥 얘네들을 하나씩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여기 있는 이 중심각을 보니까 이 중심각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주각에다가 다 몇 번 더해준 거냐면 2번 더해준 거랑 같더라고요 라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질을 가볍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추가적인 성질들을 같이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돼 있는 첫 번째 성질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잘 봐봐. 그때 여기 있는 요 원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원에 대해서 내가 원의 중심각을 똑같이 잡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호도 똑같이 잡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호를 똑같이 잡아서 여기를 A를 여기를 B를 이렇게 잡아서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 길이가 같은 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해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1번으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있는 요 노란색 원주각이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있는 요 연두색 원주각이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얘를 3번이라고 잡아서 만들어내는 여기 파란색 원주각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는 여기 세 개의 각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각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딱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돼요. 같은 호에 대한 모든 원주각의 크기는 다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같을 수밖에 없어. 증명 과정은 다 똑같이 이렇게 증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각이 무조건 하나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중심각이 하나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원주각 세 개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드러나게 되냐면 얘네들은 100%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 먼저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원주각은 무조건 길이만 같으면 돼요. 누구의 길이만 같으면 되냐면 호의 길이만 같으면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 아니고 딴 데에서 똑같이 길이가 똑같이 그려져도 되나요? 라고 하면은 그건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건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1번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추가적인 파생적인 성질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 추가적인 성질은 바로 여기 있는 요 원을 똑같이 잡는데 이번에 내가 원주각을 좀 특별하게 잡아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중심각부터 좀 특별하게 잡을 거란 얘기인데 그럼 내가 이번에 중심각을 뭐로 잡을 거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애로 잡아볼게요. 우리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다 알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거 뭐예요? 지름. 그러면 너네 1학년 때 배운 것도 하나만 좀 얘기를 물어봅시다. 1학년 때 배운 거야. 1학년 때 배운 거. 얘 지름의 중심각은 몇 도게? 몇 도? 180도. 여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름의 중심각은 여기 180도. 여기까지도 잡아줄 수 있죠. 그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 지름의 중심각이 180도인데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여기에 하나의 원주각을 잡아볼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를 C, 여기를 A, 여기를 D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각도의 크기를
얘 중심각을 이용해서 바로 찾아버릴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몇 도일까? 90도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번이랑 연결을 해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같은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원주각이 어디서 찍히든 간에 무조건 다 원주각의 사이즈는 같다 그랬어요? 아니면 다르다 그랬어요? 다 같다 그랬죠. 다시 그럼 요쪽으로 잡아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있는 이 C'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삼각형 또한 직각삼각형이란 소리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밑에 쪽에다가 똑같이 점을 찍어가지고 만들어낸 요 삼각형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C 더블 프라임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무슨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죠.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게 되는 성질들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은 여기는 얘 지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원주각들은 다 90도니까 그래서 어디서 만들어지든지 간에 얘네들은 다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야 아니면 없다야? 있다라는 결론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랑 한번 연결을 해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삼각비랑 연결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돼요. 삼각비랑 연결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오늘 삼각비 문제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연결해서 같이 한 번 더 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예요. 지름의 원주각입니다. 그때 여기는 요 지름의 원주각은 무조건 몇 도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냐면 무조건 90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모든 삼각형이 있을 건데 그때 여기는 모든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었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기만 하면 끝난다? 그치. 그래서 이 모든 삼각형이 다 직각삼각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원주각의 기본적인 성질은 이거 하나.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는 무조건 2분의 1 관계다. 이거 하나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되고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이 두 가지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정리를 잘 해놓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지금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빨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교재 75쪽에서 정리를 좀 가볍게 해보면은, 자, 75쪽에 여기 파트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별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좀 정리만 좀 해놓고 밑줄만 좀 긋고 가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밑줄만 좀 긋고 가면 원주각은 그냥 뭐 저런 거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질 밑줄. 결국 여기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몇 분의 몇이다라는 게 키워드다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몇 분의 몇 배다? 그치. 동그라미 칠 건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2분의 1배. 이것까지 우리가 꼭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 두 개의 성질 같이 기억해주고 넘어가셔야 되겠는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는 성질은 바로 하나. 누구 기억해주고 넘어가라 그랬냐면은 그래서 별표. 우리는 1번. 얘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호의 길이가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한 호라는 것 자체가 호의 길이가 같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스럽게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여기 둘로 연결되는 현의 길이도 있을 거야. 그럼 여기는 현의 길이도 무조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현의 길이도? 같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호의 길이, 현의 길이가 아예 똑같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얘네들이 아닌 다른 쪽에서 똑같이 그려진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걔네들의 원주각의 크기는 무조건 다 같다 아니면 다르다? 같다. 이것 좀 기억해주면 돼요. 밑줄. 그래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다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는 한 호. 여기서 호 밑에다가 이것도 같이 연결해 주시게 되면 누구도 가능하냐면 현도 가능합니다. 현.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가 같은 현에 대해서는 원주각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왜? 현의 길이가 같다는 것 자체가 호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럼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는 다 같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 찾겠다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아등아등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래서 그거 먼저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당연히 앞에 거랑 얘랑 연결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냥 알고 있으시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직각삼각형이 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8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78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우리 오늘 이제 문제들을 좀 바라보게 되는데 79쪽입니다. 내가 미리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오늘 문제 난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학년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나마 조금 쉽게 풀리는데 1학년 거를 잘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접근법 찾기가 어려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은 좀 먼저 내가 보여드릴 거는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그래도 처음처럼 옛날처럼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 해주고 하나 풀어보고 하나 해주고 하나 풀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뒤에 거랑 그렇게 연결되는 건 없어요. 지금 여기가. 됐지? 봅시다. 그래서 여기 대표예제 1번부터 우리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만 떠올리면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팁 같은 거 하나 드릴게요. 이것만 좀 적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뭘 찾아내는 방법이냐면 원주각과 중심각을 쉽게 찾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원주각과 중심각 찾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원주각과 중심각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간단하게 떠올리면 그냥 마주보고 있는 애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기 똑같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 애들이 세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주각과 중심각의 세트를 찾는 가장 유리한, 가장 편안한 방법인데 걔네들의 세트는 무슨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키워드는 이거예요.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각들이 세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딱 적어 놓으시고 이 문제에서 여기 있는 예제 1번에서는 딱 그것만 적어 놓으시고 여기 있는 요 팁만 적어 놓으시고 그거 다 적었으면 펜 내려놓고 가볍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팁.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건 거야. 여기
150도에 해당하는 원주각은 그럼 X일까요? Y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얘랑 같은 방향으로 나와 있는 애. 즉, 각이 이렇게 돼 있으면 같은 방향이라는 건 똑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꺾여 있는 애가 원주각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면 각이 이쪽에서 만들어진 게 원주각이면 돼. 왜? 거기에 대한 호가 사실 누구냐면 이거거든. 그러니까 호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호 AB가 아닌 또 다른 점이랑 연결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X. 아 맞네 X? 여기가 Y인 줄 알았어요. 미안해. 시력이 안 좋아졌나 봐요. 안경을 다시 맞추러 가야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X. 여기 있는 X가 원주각이 돼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가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 X는 내가 가지고 있는 150에 몇 분의 몇을 곱해준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준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몇 도가 되는 거냐면 75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X 찾았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Y 찾는데 그럼 Y 찾으려면 원래 정석적으로는 여기 각도 찾아야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는 저런 수고로움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왜? 우린 이미 알거든. 어차피 중심각들 더해봤자 360도라는 건 원주각들끼리 더했을 때는 그걸 절반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같은 호에 대한 이 같은 호에 대해서 얘가 서로 위아래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애들인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네들이 어쨌든 같은 호에 대해서 연결이 돼 있는 애라면 원주각도 이렇게 서로 세트 지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네들을 더한 게 360도라는 건 얘네들을 더한 거는 그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만 되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더한 게 18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각 y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나는 단순하게 여기 있는 얘가 210도라는 거를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부터 찾을 수 있다는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저기 있는 210도를 이용하지 않고 찾으려면 결국 뭐야?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x랑 y 더한 게 180이니까 거기서 나는 75도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80에서 75를 빼봐. 몇 도죠? 그러니까 105도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 실제 절반 구한 거랑 똑같은 거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같은 거잖아. 그래서 도를 빼준 게 정답.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도인지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팁이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면서 넘어오면 되겠고 같은 원리로 그래서 밑에 유제 1번이 있습니다. 한번 3분 드려볼 테니까 얘 예제 1번 다시 풀어보시고 유제 1번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한번 풀어볼게요.
1번, 2번 가기 전에. 그 잘 푼 사람도 있고, 찜찜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이게 갈피를 조금 못 잡겠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각색이죠. 그동안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난이도가 있는 편이니까 잘 보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2번 하겠다라는 건지도 알겠죠? 내가 왜 2번 하겠다라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네 이 도형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요 포인트, 즉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던 거. 호의 길이가 하나로 딱 정해지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호가 있을 건데 그때 여기는 하나의 호에 대한 나는 지금부터 뭐의 사이즈를 궁금해하냐면 원주각의 사이즈를 궁금해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있을 건데 우리는 이것만 기억합시다. 이 원주각의 크기는 반드시 일치합니까? 아니면 불일치합니까? 일치한다. 그치. 얘네들은 반드시 일치하더라.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20도라고 준 친구가 호 누구에 대한 원주각이라는 거를 현재 자연스럽게 볼 수 있냐면 여기 AB에 대한 원주각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이쪽에 있어서 얘 B에서 우리가 자르면 얘가 중심각이 하나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잘라서 만들어낸 여기 있는 요 중심각에 집중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몇 도만 차지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55도. 얘가 55도예요? 얘가 40도가 될 테니까 그럼 얘가 40도만 차지하게 될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40도만 차지하게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요 궁금해했던 여기 있는 X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BC에 대한 중심각이 여기 나머지 쩔이라는 것도 찾을 수 있죠. 110에서 45를 뺀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10에서 45를 뺀 게 쩔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구해보면 돼요. 그럼 110 빼기 40 빼니까 얘가 70도가 된다라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원했던 여기 있는 X는 이 70도의 절반인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70도의 절반이니까 X는 그래서 몇 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35도. 이렇게 해도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주는 거일 텐데.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찬이? 이렇게 해서 봐도 되는데 잘 봐. 그림을 조금 다르게 봐도 돼요. 그럼 어떻게 봐도 된다는 얘기냐면 우리는 어차피 내가 지금 현재 준 팁이 이거밖에 없어.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사이즈는 무조건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 원주각을 내 맘대로 만들어줘도 그 사이즈는 무조건 다 호 AB라는 것만 유지하고 있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호 AB라는 것만 유지하고 있다면 무조건 얘는 무조건 몇 도가 될 거냐면 20도가 될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해 줄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나는 이 점을 옮길게요. 어디로? 여기로. 그래 되잖아. 왜? 어차피 얘가 B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B랑 연결된 거면 나는 어차피 여기 A에서부터 얘까지 연결한 것만 평조하면 돼요.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도 똑같이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럼 여기가 똑같이 20도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X라는 것도 드러나.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는 여기 전체를 봤을 때 나오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있었던 얘 20 더하기 X에 주목해 보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요 원주각 Q는 호 누구에 대한 원주각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AC에 대한 원주각이 됐군요.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AC에 대한 원주각은 누구냐면 110도잖아. 맞아 여기까지는요? 중심각은 110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20 더하기 X가 결국 110의 절반이고 이렇게 생각해 주게 되면은 X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구해줘도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도 돼. 그렇게 해서 정답은 똑같이 35. 이렇게 찾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풀이가 하나는 아니야. 풀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알려드렸던 거.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호의 길이만 같으면 원주각은 다 똑같다. 이것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 모든 문제들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건 그 도형을 바라보는 힘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도형을 좀 자유자재로 좀 연결지어서 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틀렸던 사람들, 감을 못 잡았던 사람들은요, 꼭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다? 괜찮아요, 다? 됐어요? 질문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꼭. 괜찮지? 그래서 여기 1번은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1번 끝.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같은 내용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 같은 내용이니까 잘 보시고 잘 연결만 지으면 되니까 지금부터 링크를 좀 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기가 X랍니다. 이게 지금 이제 누구에 대한 원주각 되시겠죠? AB인데 그 AB가 요렇게 된 원주각 아니면 요렇게 된 원주각? 그치? 요렇게 된 원주각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호에 대한 중심각을 찾아주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중심각을 찾아봅시다. 그럼 중심각이 바로 여기인데 우린 이걸 X로 바로 표현할 수 있대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몇 X? 그렇죠. 끝났습니다. 그럼 얘가 2X입니다.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랑 연결지으면 바로 끝나죠. 왜? 우린 이 친구의 이름을 알거든. 얘네들이 문제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줬어요. 뭐래요? 접선. 맞아요? 그럼 접선과 반지름이니까 얘네들이 무조건 90, 90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네들을 더한 게 똑같이 몇 도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180이죠. 왜? 여기가 180, 여기도 180. 그래야 사각형의 내각의 합 360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2x 더하기 54를 찾았대. 그래서 우린 2x 더하기 54가 180. 이렇게 해서 찾아주게 되면 x가 나오게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림을 제대로 바라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림만 잘 바라볼 수 있으면 얘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제 2번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5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풀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원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여러분들 그 PTSD가 떠오르실 거예요. 중1 때 겪었던 그 PTSD가 스멀스멀 올라오실 겁니다. 그쵸? 요셋은 어쨌든 1학년 때 원을 싫어했다 그랬으니까 요셋 빼고 원 좋아했어요? 1학년 때? 싫어했어요? 1학년 때 원 좋아했어요? 아, 2년 전에 본인의 모습이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난 당장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난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자, 봅시다. 어제 내가 뭐 했냐 하면은 기억이 없어요. 어제 진짜 뭐 했는지. 하루 종일 잔 거 같은데. 어제 그냥 진짜 하루 종일 잔 거 같은데 기억이 없어요. 당장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엊그제 내가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3일 전에 뭐 했는지 기억 안 날 때도 있어요. 가끔. 특히 밥 메뉴 고를 때 나는 항상 겹쳐 먹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요든치를 유지하려면요 많은 거를 되게 다양하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요든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많이 맛이 있는 거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철학은 무조건 그거 하나는 있거든요. 절대 같은 음식을 이틀 연속 먹지 않는다. 난 그건 있어요. 확실한 건. 근데 선생님 오고난 그거 끊기셨어요. 갈 시간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헬스장 지금 현재 24시간짜리를 새로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그, 집 앞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2층인데 통유리예요. 그럼 생각해봐. 내가 새벽에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데 러닝머신이 그 창문 바로 앞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운동하는 모습이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요. 그럼 내가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2등치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두둠칫 거리면서 뛰고 있는 모습을 남들이 다 감상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너무 가기가 싫은 거야, 거기를. 너무 가기가 싫어서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없어요. 막 높은 층에 내가 맘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24시간짜리가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24시간짜리를 찾고 있어요, 요즘. 내가 이번 여름에 목표가 있어요. 이 몸을 마동석의 몸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운동 조금만 하면 붙어요. 왜 다 안 믿는 듯한 눈치인데. 선생님 이승현 닮으셨어요. 어? 이승현 닮으셨어요. 이승현이 누구예요? 이승현이 누구야? 있어요. 잘생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 어쨌든 나는 이번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 뭘 했는지 전날 전전날 거 다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그거 할 때 잘 기억이 안 나.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됐죠? 자, 봅시다. 이거나 봅시다.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각도가 여기 115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지? 이렇게 싶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여기 있는 홀을 중심적으로 잡았을 때 우린 여기 있는 얘 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이 이쪽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의 원주각의 사이즈를 찾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맞지? 왜? 얘들 더한 게 몇 도라는 걸 알고 있냐면 18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를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럼 여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되죠? 그쵸? 여기가 65도라는 걸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한 새로운 우리는 중심각 만들어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중심각은 몇 도가 되겠습니까? 그쵸? 여기가 130이 되겠죠. 그럼 끝났지. 왜? 얘네 둘을 더한 게 또 180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가 130이니까 여기는 그래서 몇 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치. 그래서 정답 50도.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 여기 있는 요 각을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버벅댔을 건데 여기 있는 선을 새로 연결해 보면은 여기 있는 원주각이 새로 나오니까 그 원주각을 찾게 되면은 중심각은 나오니까 그 중심각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각을 찾는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관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쉬는 시간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을 좀 계속 이어서 바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6분이니까 15분까지만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한번 볼게요. 보자. 뒤로 넘어갈게요. 80초. 자, 지금까지 약간 좀 워밍업을 좀 해봤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빡세게 좀 운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3, 4, 5 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5번이에요, 5번. 5번을 특히 잘 보셔야 돼요.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삼각비랑 좀 연결되는 친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이 친구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수능 문제에도 요즘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얘는 특히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 4번은 저걸 하기 위한 빌드업을 좀 해보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3, 4번은 안 어려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봅시다. 자,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호를 기준 잡아요. 그럼 여기는 하나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들은 무조건 다 같다고 아니면 다르다고요? 같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한 호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모든 원주각의 사이즈는 어디서 만들어지든지 간에 무조건 다 길이가 같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에 정확하게 2분의 2분의 1배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절반이다. 그 두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우리 계속.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써먹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여기 3번 보는 순간 바로 끝났네요. 여기는 요 23도랑 같은 거 무조건 드러났습니다. 이거지. 그럼 23도랑 같은 거를 바로 찾아보세요. 각 누가 되겠습니까? X, Y 중에서? Y, 땡! X, X죠. 왜? 여기는 23도가 호 CD에 대해서 만들어진 건데 호 CD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원주각이 X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 X가, 그래서 우리는 23도가 되었대. 라는 거 확인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각 Y는 드러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여기 있는 각 Y를 구하게 되면 얘네들을 더한 것이 55도다.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쟤네들을 더한 55에서 우리는 각 X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55에서 23 빼준 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Y값 찾아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Y에서 X를 또 빼달라는 거니까 정답이 뭔지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제 3까지 여기는 안 어려우니까 빨리 끝냅시다. 알겠죠? 유제 3까지 빨리 해봅시다. 3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유제 3까지.
이거는 따로 밑에 있는 것들까지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잘 이해하신 것 같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3번 이해한 걸 바탕으로 4번을 봅시다. 같은 문제입니다. 앞에 볼게요. 잘 봐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 없어요. 지금 여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금방 끝낼게요.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준 각도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두 개입니까? 이 그림만 딱 보면은 얘기하는 그 순간 얘는 각도 하나 줬어요? 두 개 줬어요? 하나 줬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 죽을 때까지 못 풉니다. 얘는 두 개 준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를 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얘 때문에 그럴 거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때문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왜 두 개입니까? 라고 하면 그치. 여기에서 나한테 갑자기 괜히 나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미쳤던 거야. 그러니까 나 갑자기 괜히 이거를 준 거지. 아, 그럼 얘를 우리가 좀 써먹기는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여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몇 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냐면 90도. 그럼 원주각은 어디서 재든 상관없다면서요. 이거잖아. 그럼 다시 뭐야? 얘네 두 개의 점만 유지한 상태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의 여기 있는 C점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한 이 보라색 삼각형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자체로도 직각삼각형이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이거 자체로도 직각삼각형이 돼야 안 돼? 되는 거죠? 자, 설명할 때 같이 봅시다. 같이 보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됐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얘가 이제 50도라는 건 여기 있는 호 AD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각이라는 것까지는 얘기해 볼 수가 있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 남은 얘가 40도인 건 알겠는데 이 40도가 그럼 호 누구에 대한 원주각인가? 이것만 떠올려 보시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40도에 해당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호가 여기 있는 BD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호 BD에 대한 원주각이 40도라는 건 알겠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근데 우린 여기 있는 40도라고 주어져 있는 요 친구가 지금 이제 누구랑 아예 똑같을 거라냐면 얘가 원했던 X랑 아예 똑같을 거라는 것도 보여. 왜? 얘가 똑같이 이렇게 같은 점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똑같이 X고 그 X가 똑같이 40도가 되었군. 라는 걸 잡아주게 되면은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0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다시 90도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름이 좋아지면 뭐가 됐든 간에 원주각을 일단 그려놓고 출발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얘가 잘리게 되는 각에 의해서 어떤 호에 대한 원주각인지가 또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럼 그 호를 또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유제 4번은 그걸 가지고 푸는 거니까 5번까지 설명한 다음에 4번 푸는 걸로 하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5번 보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4번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게 5번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5번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게 바로 하나, 바로 누구냐면 자, 이거 하나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어차피 니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써먹어야 되는 거. 바로 삼각비입니다. 내가 저번 시간에 너네한테 삼각비 물어보니까 삼각비를 조금 가물가물해 하시는 것 같아서 벌써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 벌써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 삼각비라는 걸 좀 가볍게 정리를 좀 해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삼각비를 아셔야지만 풀어요. 근데 특수각에서의 삼각비가 아니라 진짜 삼각비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삼각비의 뜻을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시킬게요. 삼각비는 무슨 삼각형일 때 성립이 되죠? 직각삼각형일 때. 그러니까 삼각비를 쓰려면 적어도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사인 값을 구하라는 것 자체도 어차피 뭐야? 무조건 직각삼각형에서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아니고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일단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잡아줬을 때 내가 어떤 하나의 값을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각 하나를 잡아요. 내가 여기를 A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직각으로 잡았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그때 여기 있는 각 A에 대한 나는 사인 값과 각 A에 대한 코사인 값 그리고 각 A에 대한 탄젠트 값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값들을 다 찾아주면서 가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사인은 뭐분의 뭐예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의 사인. 뭐분의 뭐죠? C분의 B. B편분의 높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C분의 B가 사인 A고 코사인 A는 뭐분의 뭐죠? 그러니까 C분의 A. 즉 B편분의 밑변이 코사인이고 탄젠트는 뭐분의 뭐예요? A분의 B인데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연결해 볼까요? 너네 혹시 요거까지 배웠나요? 니네?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탄젠트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배운 사람이 있고 지금 안 배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가면은 탄젠트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연결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 자체를 보게 되면 얘가 A분의 B를 이거분의 이거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분모들을 죽인 거랑 같은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모들을 날렸을 때 나오게 되는 분자들끼리의 B를 구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있는 탄젠트는 결국 보면은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주게 되면 사실 코사인과 사인만 알아도 나는 탄젠트 값을 구할 수는 있어. 이건데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는 잘 안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은 배워요. 근데 의외로 많이 알려주는 편이기는 해요. 중학교 때도. 그래서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네 저기 단공쌤한테 넘어가면 삼각비 하면 무조건 요거까지 알려주실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미리 알려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이걸 엄청 써서 그래요. 고등학교는 이거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세 가지를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비는 이 세 가지 값만 찾을 수 있으면 되고 그 특수각에 대해서는 여기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특수각이 그렇게 해서 연결된 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들은 그냥 뜻이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 됐죠? 그럼 이제 알겠죠? 무조건 초점은 뭐만 잘 맞춰주면 되냐면 얘만 맞추면 길이야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찾아버리면 그만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찾아버리면 되니까 삼각비를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앞에 봅시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인 누구 값 찾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인 누구 값 찾으래요? 그렇지. 그럼 목표는 하나야. 난 얘만 찾으면 돼. 다른 거에 관심을 갖지 않아. 됐어요? 그럼 니네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여기 있는 A라는 요 각도는 무조건 똑같이 유지를 해야 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각도가 바뀌면 삼각비의 값은 무조건 달라지기 때문에 각도가 바뀌면 안 돼.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각을 유지를 해야 돼서 그냥 이 삼각형에서 보려고 했더니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증명이 됐어? 아니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뭐야? 찾기가 애매해진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찾기가 애매해지니까 뭐 그러면은 뭐 답이 없네. 그러면은 뭐 여기 3도 있고 4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여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뭐 중심각 정도야 찾을 수 있겠지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A라고 무조건 단정 짓기에도 애매모호한 측면이 아직은 존재하죠. 물론 지금은 그래도 되기는 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렇게 유행을 바라고 운빨에 거는 풀이 말고 확실하게 걸 수 있는 풀이를 보여드리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확실하게 걸 수 있는 풀이를 좀 보여드리자면 그럼 뭐야? 나 어차피 이 점을 주목해보니까 얘도 원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홀을 BC로 잡아주면 되겠대. 왜? 여기 있는 BC도 원위에 있는 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호의 길이를 유지하고 있으면 A라는 점을 아무리 어디로 왔다 갔다 이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원주각은 각의 사이즈는 무조건 똑같다라는 걸 아니까 아니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호만 유지해요. 그러면 얘를 아무리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시켜도 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지금까지 계속 그것만 했으니까. 그럼 뭐야? 아, 얘만 유지가 되면 얘는 옮겨도 각은 다 A로 보전받을 수 있네? 라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갑자기 뭐 해보고 싶냐면 그래, 여기서 갑자기 번쩍하고 든 생각은 내가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럼 직각삼각형은 어디서 만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딱 하나야. 우리 중심각을 180도로 만들어버리면 돼. 그럼 원주각은 90이 될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무조건 지름을 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지름을 진하게 우리가 딱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야? 얘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뭐 하냐면 연결을 하는 거야. 어디까지? 이렇게. 원이 있는 또 다른 점까지. 그래서 나는 여기를 A'으로 이렇게 잡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호가 이렇게 하니까 얘가 반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 C가 호 밖에 있는 한 점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을 지어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BC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요 보라색 삼각형을 알 수 있게 돼. 이게 무슨 삼각형인 거예요? 직각삼각. 그치. 이렇게 되면서 우리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개꿀.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인 거야. 이렇게 유지가 됐잖아. 그럼 뭐야? 우리가 원했던 목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아하! 그럼 내가 원했던 따라서 내가 원했던 사인 A는 결국 저기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잡아주게 되는 사인 A, A'가 무조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는 A'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려면 빗변과 높이만 알면 돼. 이거지. 그럼 뭐야? 얘만 알면 돼. 이거야. 근데 얘 사이즈는 이미 알겠어.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이거든.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길이가? 여기가 6이라는 게 드러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6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오케이. 그래서 나는 빗변분의 높이. 자연스럽게 얘는 6분의 4. 그래서 나는 3분의 2가 사인 값이 되었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고 직각삼각형만 잘 만들 수 있으면 오케이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각을 마음대로 이동시켜도 되는가? 그거 우리가 배운 거잖아.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잘 연결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유제 5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4분. 준비, 시작. 유제 4, 유제 5. 다 풀어봅니다.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미 알려드린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미 알려드린 건데 사실은 1학년 것 좀 정리 좀 하려고 여기는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개념 기초 쌓기 푸는 거 보니까 1학년 거 잘 기억하고 있던데? 1학년 거를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어서 조금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은 1학년 거를 다 까먹거든요. 너네 1학년 때 뭐 배웠어? 저 열심히 놀았는데요. 1학년 때 시험 안 봤어? 저희 안 봤는데요. 그게 바로 니네 바로 윗선배들까지 그랬죠. 니네 바로 위에까지는 시험 안 봤잖아 1학년 때. 그래가지고 1학년 때 배운 거를 다 까먹고 오는 게 원래 국룰인데 역시 1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보니까 기억을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니네가 니네 선배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니네 선배들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들어가시면 니네 곧 공수 2 한다며 어차피. 공수 2 한다며 쪼기에서 바로 한다면서요. 공수 1 끝났다며. 네. 행렬까지 다 했어요? 행렬까지? 아니요. 어디까지 했어? 이렇게 그래프로 해가지고 2단원? 그막 조건 돼가지고 그래프. 그러니까 그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가지고 뭐 따지고 얘가 뭐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고 뭐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그 근의 위치 파악하는 거? 그럼 2단원 끝까지 다 한 건데? 3단원부터 이제 나가야 돼요? 야, 니네 이제 어떡하냐? 니 중학교 2학년 때 작년에 난 경우의 수를 좋아했다. 오, 얘는 행복하겠다. 얘는 행복하겠다. 난 경우의 수 할 때 토학질 나왔었다.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3단원이 그거잖아. 경우의 수. 3단원이 경우의 수잖아. 얘 중학교 때 했던 거 다시 나올 텐데?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고, 그걸 이상한 기호 가지고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랑 뭐 별의별 짓거리 다 할 텐데.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네 그거 끝나면은 공수 2 한다면서요. 거기에 1단원에 원의 방정식이라고 있거든요. 그 원의 방정식이라 해서 그때부터 원에 진짜 미친 듯이 다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종합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종합해서 원을 막 이제 좌표평면상에 그려보고 뭐 그런 거를 곧 하게 되는데 맨날 그거 할 때마다 내가 니네 선배들한테 맨날 물어봤죠. 자, 나는 중학교 때 원을 기억하고 있다.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성질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애들이 저희가 1학년 때 원이란 걸 배웠나요? 이거부터 시작하면서 그럼 원이 뭔데? 하면은 말라요. 이러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실제로. 별의별 애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1학년 때 시험 보니까 니들은 다르다라는 거를 그러면 좀 쉽게 설명해줘도 되겠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한번 보자면 이거예요. 니네 중1 때 배웠던 거 가볍게 좀 복습을 합시다. 딴 거는 없어요. 진짜 중1 때 배웠던 거. 그럼 중1 때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하나 증명을 할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증명하면 솔직히 여기서 너네 원주가고 웬만한 거 다 배운 거야. 지금 여기까지 증명이 되면.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증명이 되면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목부터 그 유명한 중1 때 배웠던 그 제목 중심각과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 이거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합시다. 그래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 얘네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걔네들 사이에 놓여져 있는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원에 대해서 이 원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여기에 중심각을 잡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제 요렇게 하나 요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는 여기 있는 요 각 얘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얘 호의 길이를 잡아서 얘를 X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요쪽을 똑같이 잡아요. 그럼 이쪽을 똑같이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요 각을 내가 지금 이제 B로 그리고 여기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있는 요 호의 길이를 잡아서 내가 Y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러 개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요 주황색과 여기 있는 요 파란색 부채꼴에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을 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뭐였냐면 그때 여기 있는 요 중심각과 여기 있는 호의 길이 여기 있는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관계 아니면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비례식이 똑같이 성립한다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던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증량은 실제로 그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넓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금방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그 결론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요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있을 건데 이 호의 길이를 넓이로 우리가 연결하셔도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넓이로 연결을 했을 때 나오게 된 얘네들은 우리는 비례관계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을 만들어 주게 되면 실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각들의 비랑 그때 나오는 호의 길이의 비는 같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반대가 돼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각과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각과 호의 길이, 얘네들이 같다라고 돼 있는 것까지 증명해주면 돼요. 이게 우리 1학년 때 배운 거. 그럼 이걸 원주각과 호의 길이, 원주각과 넓이, 얘네들 사이의 관계로 확장을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그게 되는 거야. 왜? 어차피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에요. 이미 뭐냐? 이 중심각들 자체로 만들어지는 게 원주각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중심각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원주각이니까 그럼 원주각과 호의 길이, 원주각과 넓이도 똑같이 비례관계겠네? 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왜? 어차피 절반 뺏는 건데 어차피 얘 절반 뺏고 얘 절반 안 뺏는 게 아니라 둘 다 절반씩 뺏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간단한 비로 나타내 보게 되면 그 비가 어쨌든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비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 뭐가 같다라는 것도 유지가 될 수 있냐면 비례관계가 똑같이 유지될 수밖에 없군요. 라는 것이 그대로 연결이 될 거야. 거기까지 다 랭킹 지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증명되는 관계, 바로 원주각과 중심각, 그 원주각과 호의 길이. 근데 이 호의 길이는 넓이로 우리가 잡아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요 호의 길이 넓이로 우리가 잡아줬을 때 그때 얘네들 사이에 나는 지금부터 뭐를 구할 거냐면 관계를 잡겠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잡아도 실제로 동일하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니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끄집어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중심각을 원주각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주각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호의 길이. 다시 얘기하면은 넓이입니다. 그때 얘네들은 바로 어떤 관계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주각도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된다는 거야. 단 넓이랑 호의 길이가 정확하게 주어지면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원주각 내가 설명해 줄 건 끝입니다. 이거 빠르게 정리하고 이제 문제 2개만 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이거 빠르게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다 됐어요? 다 정리했으면 우리 교재 간단하게만 그래서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 것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했으면 앞에 잠깐만 가봐요. 76쪽인가 거기에 있는 내용일 텐데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됐지? 자, 간단하게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고 문제로 바로 넘어가자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 하나. 그래서 원주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인데 그래서 서로 비례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그래서 서로 같다야 아니면 다르다야. 그래서 원주각도 그래서 서로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아니 왜? 같다 다르다 이러고 있는데 왜? 그쵸? 그래서 같다 이거 이용해주면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반대말도 성립하고 그래서 동그라미 칠 거는 원주각의 크기도 호의 길이의 동그라미 뭐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해주면 되냐면 정비례한다. 그래서 비례식이 성립한다. 여기까지 알고 넘어가시게 되면은 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81쪽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됐죠? 그러면 예제 6번이랑 예제 7번 그리고 예제 8번까지가 한 세트인데요. 한 세트인데 오늘 내가 예제 7번까지만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예제 8번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예제 7번까지 보고 다음 시간 금요일에 예제 8, 9 끝내고 여기 복습 문제 플러스 앞에 복습 문제도 같이 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됐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시피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결석했던 친구들은 꼭 영상을 통해서 개념이 뭔지는 알고 오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개념이 어떤 걸 배웠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특히 원과 현, 원과 접선 사이의 관계는 알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좀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풀어드릴게요. 두 개 다. 자, 보세요. 6, 7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번호는 8번이에요. 8번. 근데 8번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지금 안 보고. 알겠죠? 자, 봅시다. 여기 있는 예제 6번에서 여러분들이 저기 문제 읽자마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설레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조건을 줬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누가 길이가 아예 똑같아요? 그치, 밑줄. 호의 길이가 아예 똑같대요. 아하, 그럼 여기 호랑 여기 호가 같구나.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연결이 될걸? 그럼 여기 있는 호 AB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원주각이 여기 25도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CD에 의해서 연결되는 원주각이 각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의해서 연결되는 원주각이 저기 그림에서만 그대로 해석하면 각 아니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 각 누구? D, B, C 각 B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나 그거 물어봤는데 멍 때렸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25도라는 것도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 줄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게 되면 끝난 거예요. 왜? 너의 이름은 물어보니까 얘네들의 이름이 지금 현재 무슨 삼각형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등변이 돼버리면서 여기 있는 요 각도가 하나의 외곽이 돼버렸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 5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니까 예제 6번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뒤로 넘어가보겠습니다. 7번도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알고 있는 거야. 아하!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웠던 거를 연결을 해보면 우린 이건 또 알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어떤 거를 알고 있네. 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거. 봐봐. 잘 봐. 자, 우리가 어차피 지금 현재 궁금해하는 게 호 누구의 길이를 궁금해해요. 지금 보니까 호 누구의 길이를 궁금해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AD죠. 그럼 나는 여기는 AD를 구하려면 적어도 얘가 진짜 말 그대로 중심각을 알아서 찾거나 아니면 원주각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냥 비례관계 이용하면 되겠군.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비례관계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아싸! 나는 여기 있는 원주각이 20도인 거는 알았어. 근데 또 다른 호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다른 거를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해.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조금 다른 거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생뚱맞게 나한테 준 게 여기 있는 호의 길이 9파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적어도 나는 여기 있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누군지만 알고 있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원주각을 찾으려고 봤더니 심상치 않은 각도 얘가 65도라는 걸 줬어.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가슴이 도키도키해집니다. 왜? 맞잖아. 왜? 우리는 이 친구를 봤더니 이게 지금 또 무슨 각형이 돼버렸냐면 삼각형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얘랑 연결되어 있는 각이 여기가 돼버리니까 다시 얘네들을 더한 게 180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얘네들을 더한 것이 이거랑 같다라고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 돼버려. 그러니까 얘가 몇 도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서 45도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 9파이에 대한 원주각의 사이즈가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원주각 두 개를 알고 있을 때의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잖아. 비례식 이용하면 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비례식 이용을 해주기 위해서 따라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각도 20도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45도에 해당하는 원주각이 결국 나는 여기 있는 호 AD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호 BC 9파이의 비례식과 동일하던데?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약분해주게 되니까 20대 45가 몇 대 몇이 되면서 4대 4대 9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연결하시게 되면 호 AD의 길이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치. 정답은 그래서 4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제 6, 유제 7 하고 끝냅시다. 됐죠? 유제 6, 유제 7 하고 끝낼게요. 여기까지 다 마무리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봅시다.